오늘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시청하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HLB가 3.83% 하락으로 4거래일 만에 조정을 보였습니다. 종가가 5일선에 걸쳤기 때문에 이에 주목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평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가 되지 못한 지 오래되었으며 이보다는 양봉과 음봉이 적절히 교차해가며 추세를 이어가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음봉은 심리적인 영향으로 지지 기반을 견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봉 위주로 상승하는 것보다 양봉과 음봉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예후가 좋다는 것이 통계로 검증된 차트 이론입니다. 2월 6일에는 69,900원과 73,640원 사이에 형성됐었던 갭을 일봉의 몸통으로 터치하며 아주 강력했던 갭저항을 소멸시켰지만 10월 24일 역사적 최고점을 찍었을 당시 발생한 장대 음봉은 여전히 저항력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갭저항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전진을 하든 21선과 잠시 이격 조정을 거치든 간에 역사적 고점을 넘는 것은 신약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식은 기대감을 선반영하려는 특징이 있으며 강조드렸다시피 3월 말까지는 불확실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재 구간은 차트를 분석할 게 딱히 없을 만큼 단조로운 구간이기 때문에 차트 분석보다는 역사적 고점을 터치할 것에 대비한 멘탈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물대는 거의 없지만 역사적 고점이라는 상징성으로 잠재 매물이 계속 출회되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에서 변동성을 보일 때 순간적으로 과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량파는 회원들과 함께 소소한 물량으로 고점 부분익절과 저점 재매수를 반복하고 있는데 직전일에는 5분봉 최상단을 공략하여 부분익절을 완료하였으며 익절한 물량을 저점에서 재진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당시 5분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분익절했던 77,600원은 5분봉의 종가와 시가가 교차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공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익절 물량을 재진입한 구간은 73,600원이었는데 장막판 25분을 남기고 주가가 조금 밀렸기 때문에 아주 정확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5분봉의 시종가가 가장 많이 교차하는 지점을 포착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구간에서 재진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량파의 고점 부분익절과 저점 재매수를 전체적으로 확인하시려면 2월 5일에 업로드된 영상을 통해서 2023년부터 이어진 굉장히 정교한 매매 타점을 근거자료와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한 분들은 출량파와 함께 하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주식은 고도의 심리전인데 역사적 신고가를 앞에 두고 있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멘탈 관리가 중요할 때입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한 플랜이 없다면 2019년처럼 역사적 고점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중도에 하차하거나 버스가 낭떠러지로 하강하고 있음에도 제때 인지하지 못해서 4년간 강제로 존버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2019년 최고점에서도 주린이들을 선동하여 4년이라는 긴 세월을 강제 존버시키는 데 일조했었던 유튜버와 블로거 같은 HLB의 셀럽들이 제대로 된 고해성사도 없이 여전히 주린이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최고점에서 익절한 후에 저점에서 재진입한 투자자와 달리 기회비용을 날려가며 4년간 존버했다가 이제서야 빛을 보는 투자자는 결코 같은 입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4년을 버티기라도 했으면 다행이지만 2019년 그들의 말만 믿고 추가 상승을 기대했던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길고 긴 바닥을 견디지 못해서 손절하고 떠났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최종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들을 탓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변변한 반성 없이 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분명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기우제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것 같지만 종교나 가스라이팅이 개입된 현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기우제라는 것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판에는 여전히 기우제를 지내는 교주 같은 셀럽들이 많으며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식판에서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그럴듯한 보조지표와 차트 이론으로 타인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인데 그만큼 주식판은 주린이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변수와 이론이 난무하는 복잡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추종하는 리더나 조력자가 2019년 역사적 최고점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했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알고 추종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주가의 머리 꼭대기를 맞추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바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추세가 꺾였을 때 위기 대응도 못해준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4년을 강제 존버하게 했다면 그러한 수준으로 누군가에게 조언해줄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출량파는 동의하지 않지만 2019년에도 그렇고 2023년에도 그렇고 적어도 HLB는 통계와 확률에 순응하는 차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세력은 인간이고 세력이 개입된 차트는 너무나 변화무쌍한 광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차트가 통계에 순응했다면 통계와 확률을 베이스로 대응하는 출향파 같은 투자자들은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향파가 2019년 역사적 최고점에서 익절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차트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차트 이론에 너무나 순응해 주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운도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주식에서 운이라는 것도 결국은 기술이 뒷받침돼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며, 주식에서 기술은 통계를 알아야 고도화될 수 있다는 것을 필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출향파한테 주식 관련 서적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직접적으로 관련 서적을 집어서 추천하기는 곤란하지만 기본적으로 차트를 통계적으로 해석한 이론서를 권장합니다. 프로그래밍 능력이 있어 차트를 직접 데이터 마이닝해서 통계와 확률을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수십 년간 수천만 개의 차트를 수리적으로 분석한 통계 서적들은 이러한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해하는 과정이 조금 난해하기는 하지만 차트를 깊이 있게 통찰하는 지침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참고로 출향파는 2019년 역사적 최고점에서 익절했을 당시 응용했던 차트 이론과 보조지표의 일부를 조만간 멤버십 회원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출향파의 모든 비기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공개하는 것만 잘 활용해도 최고점에서 대응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서로 의지하며 같은 목적지로 항해하고 있지만 그곳이 신대륙인지 버뮤다 삼각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운 좋게 경로를 정했다고 해도 마지막 변곡점까지 다다랐을 때는 각자 도생을 선택해야 하며, 풍랑에 대비하여 익절로 가는 호위선에 온전하게 탑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탑승을 저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주식입니다. 주식파는 누군가는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항해하고 있던 동료가 언제든 적으로 돌변하여 여러분에게 권모술수를 쓰고 혼자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주식입니다. 출향파가 2019년 역사적 최고점에서 익절했을 때 응용했었던 차트 이론을 일부 공개하는 것은 출향파를 기본적으로 의지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본기가 갖춰 있어야 위기나 기회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버스에서 중도 하차하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며칠 전에 자료를 공개했듯이 회사에 적정한 가치를 책정하고 해당 구간까지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해당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주가가 1차 상승 파동을 그렸었던 중위권의 주요 변곡 구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순매수로 대응한 반면 개인들은 1,300억 원을 순매도하며 상당한 물량이 해당 구간에서 중도 하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출향파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출향파의 일부 지인들을 포함하여 출향파 방송을 신뢰하는 분들 중에도 상당수가 이미 이탈했거나 상당수의 비중을 중위권에서 청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멘탈이 흔들리게 되면 그 어떤 조언보다도 자신의 직감에 의지하거나 누군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수가 절망에 빠졌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느 날 갑자기 급등하는 게 주식이며, 반대로 2019년처럼 기대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닥을 찍는 게 주식입니다. 주식은 미래의 가치와 기대감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길어야 1년이나 1년 6개월까지의 가치만 수렴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해당 기간의 시장 기대감과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차트를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 HLB는 기관의 순매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소개했던 금융투자의 매도세가 원인입니다. 최근 4거래일간 기관의 순매도는 금융투자가 주도했는데, 기관의 순매도에서 금융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8%나 되었습니다. 자주 강조드렸듯이 금융투자는 단타거래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가치나 추세와 상관없이 금융투자는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의 하락에 금융투자가 관여했다는 것은 전혀 걱정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HLB 수급은 개인이 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하였습니다. 다만 단기나 중장기 등 모든 구간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로 대응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과도하게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면 수급 면에서도 크게 우려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코스피 시총 32건의 등락을 보면 저 PBR 종목인 금융보험주들이 또다시 강세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만간 정책이 확정되면 재료 소멸이 되기 때문에 추가 투자에는 유의하셔야 할 것이며, 저 PBR에 집중된 수급이 분산될 때 기술주나 성장주의 순환매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제약바이오도 성장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만간 긍정적인 수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가 사상 최대 매출과 함께 액면 분할 소식까지 더해지며 코스피 이전 소식이 있었던 에코프로 BM과 함께 코스닥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 인수 가능성이 나오면서 11.2% 상승하였습니다. HLB를 비롯한 제약바이오주들은 저 PBR 종목의 수급이 몰리면서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섹터별로 살펴보면 에코프로가 편입된 금융섹터가 강세를 보였으며 제약바이오 섹터는 등락률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HLB가 나홀로 하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보인 것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매도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로 받아주었습니다. 최근 개인들의 매도 행렬이 눈에 띄는데 개인들은 지난 15거래일간 이틀을 제외하고 무려 13거래일을 순매도하였습니다. 그나마 하루는 보합권이었으며 이 기간 무려 7조 7천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하루를 제외하고 전부 순매수로 대응하며 개인의 물량을 받아주었으며 이 기간 합산 순매수 규모는 무려 6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나마 하루 있었던 순매도 규모도 보합권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이 1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문제는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으로 장난을 치는 것인데 그들의 포지션과 반대로 움직일 때는 선물 시장과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지수를 왜곡하는 이른바 파생시장의 웩도독 교란 행위는 우리 증시의 가장 심각한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들이 아무리 인위적으로 교란 행위를 한다고 해도 글로벌 대세 흐름을 언제까지 역행할 수는 없을 것이며 개인들의 매도 행렬이 정점을 이루는 소위 말해서 개미들의 물량이 탈탈 털릴 때쯤 우리 증시도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이 역사가 말해주는 개미발 바닥 신호라는 것에서 어쩔 수 없는 양육강식의 측은지심을 느낄 뿐입니다. HLB와 그룹주 차트를 비교해보면 해당 차트를 보여드릴 때마다 HLB가 먼저 가고 이어서 그룹주들이 키 맞추기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려왔는데 역시나 그룹주 내 이격이 좁혀지며 상승률이 점진적으로 평준화되는 모습입니다. 2월 6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423만 주로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1차 상승파동에서 다급하게 쇼커버했던 모습과는 상반되게 2차 상승파동에서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최근 야심차게 준비했던 날조 찌라시의 약발이 단 하루도 못 간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큰 조작질을 하거나 아니면 투항을 선택해야 할 텐데 아직은 뭔가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934만 주로 역대급 공매도 잔고를 쌓아놓았을 때쯤 출량파는 본 차트를 지속적으로 보여드리면서 높게 쌓아올린 공매도 잔고는 대상승의 자양분과 땔감이 될 것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드렸습니다. 역시나 공매도 잔고가 유용한 땔감으로 활용되며 주가가 급등하자 공매도 세력들은 지능순으로 탈출을 감행했을 터이고 조금 모자란 이들이 아직까지 눈치를 보는 형세라고 해도 그리 과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 공매도 세력들이 본 영상을 보고 하루빨리 반성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서 공매도에게도 본 영상이 눈에 띄게 해준다면 공매도나 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전체 그룹주를 간단하게 분석하면서 추가 대응 자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그래왔듯이 2024년에도 여전히 출량파의 지지와 저항 라인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등과 반락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HLB생명과학은 단기 저항 구간이라고 말씀드린 16,000원에서 이틀간 저항을 느끼다가 결국 돌파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2월 5일 방송에서는 16,000원을 넘어서면 지지력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6일에는 해당 구간에서 정확하게 아랫꼬리를 남겨주며 16,000원 라인이 우군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다음 저항 구간은 20,000원과 29,000원을 제시해드렸었는데 해당 구간은 좁은 공간 사이에 강력한 저항 라인이 두 개나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거래량이 아니라면 한 번에 돌파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단기 대응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LB제약은 단기 저항 구간인 29,000원을 지난 2월 5일에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으로 돌파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저항력이 강한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해당 구간에서 지지력을 다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양호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900원과 24,600원 사이에 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잠시 주춤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갭은 기본적으로 저항력이 있지만 역사적 고점이나 역사적 저점 등 추세의 양극단에서 생성된 게 아니라면 몇 번의 터치로 저항력을 소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위로는 27,400원에 아주 강한 저항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단기 대응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LB 테라퓨틱스는 진회장의 추가 매수 이후 그룹주 내에서 가장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린 이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력이 호재를 등에 업고 마음먹고 드라이빙을 하게 되면 웬만한 저항 구간도 쉽게 돌파하지만 출량파가 제시했던 7,070원 라인은 워낙 강한 자리였기 때문에
며칠간 기간 조정을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저항 구간은 거래량을 동반하여 돌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지만 거래량이 부족하더라도 2월 2일처럼 저항 구간을 갭으로 뛰어넘는 것 또한 이에 못지않게 좋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갭으로 저항 구간을 뛰어넘게 되면 해당 갭 구간은 강력한 갭 지지력으로 변모하기 때문입니다. 7,970원에도 저항이 있으며 위로는 9,400원과 11,300원의 비교적 강한 저항력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좁은 구간에 밀집된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라고 판단됩니다. 말씀드렸듯이 6,800원과 7,180원에서 생긴 갭 지지 구간은 일봉 지지보다는 지지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조정 시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HLB 글로벌은 테라퓨틱스에 이어서 진회장의 추가 매수 소식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진회장이 10일을 주식으로 전환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예상대로 거래량을 동반하여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일 장전 코멘트에서는 시간의 종가 라인 전과 후부터 전일 종가 사이를 매수 타점으로 권장했는데 시간의 종가 직전까지 조정을 보였다가 급등세로 마감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의 종가 라인 전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7,670원과 7,960원은 짧은 거리에 두 개의 강한 저항이 버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남기는 모습입니다. 1월 29일에 출량파의 단기 저항선을 정확하게 맞고 급격한 조정을 보여주었고 이번에도 출량파가 설정한 저항 라인에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출량파 차트 분석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HLB 이노베이션은 단기 저항 구간으로 설정해드린 3,480원에서 저항을 느끼다가 갭을 동반한 강한 양봉으로 다음 저항선까지 밀어붙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직전일 출량파 저항 라인에서 윗꼬리를 남겼으며 이번에도 정확하게 해당 구간에서 윗꼬리를 남기면서 4,140원의 저항력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아주 강한 저항력이 아닌 상황에서 두 번이나 터치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로는 5,040원의 비교적 강한 저항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추가 대응하실 분들은 갭의 상단인 3,830원을 공략하시면 비교적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HLB 파나지는 저항력이 강력하다고 말씀드린 4,815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세 번이나 윗꼬리를 남겨가며 돌파를 시도했지만 해당 구간을 시원스럽게 벗어나지 못한 채 물고 늘어지듯 횡보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유는 상방 세력들의 의지가 살짝 부족했기 때문인데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를 시도했다가도 고점에서 막판 스퍼트를 하지 못한 채 윗꼬리를 남겼으며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음 날부터 거래량이 급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열을 가다듬고 재돌파를 시도한다면 매물을 상당 부분 소화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수월하게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로는 5,670원에 또다시 강력한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HLB 바이오스텝은 매물대 집중 구간인 4,035원에서 저항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두 번의 터치로 저항력이 상당 부분 소멸되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만 뒷받침된다면 무난한 돌파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거래량이 급감하며 잠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위로는 4,390원의 중급 수준의 저항이 있으며 4,890원에는 비교적 강한 저항이 자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한 해 동안 진행했었던 출량파 공개 추천 종목의 투자 성과와 함께 출량파의 멤버십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출량파 공개 추천 종목이나 멤버십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량파는 HLB가 2019년 역사적 최고점을 찍었을 때 보유 물량의 90% 이상을 익절하였습니다. 익절 당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최고점이 아니라 주가가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던 2019년 10월 24일 일봉의 최상단에서 대부분 익절하였습니다. HLB를 커버하는 유튜버나 블로거들이 최고점에서도 추가 상승할 거라는 희망 고문을 하여 2019년 이후 4년 동안 수많은 개미들에게 기회비용을 상실케 만든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점에서 익절한 것은 물론이며 방송을 통해 공개했듯이 익절한 이후 3만원 초반에 재매수하였으며 HLB 역사상 모든 차트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지지 구간이라고 수차례 강조드렸던 27,800원에서 추가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은 물론이고 저점에서도 독보적인 인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량파는 멤버십 회원들과 출량파의 최선 호조를 대응하며 적지 않은 투자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출량파의 시황 분석 능력과 차트 분석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2023년에 공개적으로 추천했었던 모든 종목의 매매 성과입니다.
출향파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추천 종목의 매매일지를 공개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 대비 상당히 높은 투자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만간 공개 추천 종목을 재개할 예정인데 확정된다면 영상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향파의 투자 성과가 좋은 이유는 인사이트 있는 증권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출향파 멤버십 수익금은 국내외 고급 증권 정보 취득에 활용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HLB를 장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4년 만에 찾아온 대상승 파동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주식파는 경력이나 레벨과 상관없이 어느 한쪽이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제로섬 게임을 펼치는 격전장입니다. 주린이는 주식과 어린이의 합성어인데 어린이와 어른이 싸운다면 결과가 뻔하겠지만 이렇게 뻔한 싸움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이 주식판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게임이 없음에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주식판에 뛰어듭니다. 당연히 주린이가 제로섬 게임에서 살아날 확률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유능한 강사나 코치의 조력을 받는다고 해도 본인의 기본적인 능력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코칭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고 수준의 인사이트 있는 조력자를 곁에 둔다면 주린이도 곧장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게 되는 것이 주식입니다. 주식은 합법적으로 실시간 조력이 가능하며 조력에 따른 성과가 바로 드러나는 특별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고 수준의 조력자를 곁에 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인사이트 있는 조력자를 접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운 좋게 접촉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능력치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식판에는 있지도 않은 성과를 날조하거나 과대포장하는 사기꾼도 많으며 주식 분석가가 출향파처럼 자신의 실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공개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검증할 만한 마땅한 수단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향파는 국내에서는 처음이자 유일하게 추천 영상과 추천 성과를 기록한 매매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입한 회원이라도 예전에 추천했던 영상과 매매일지를 모두 확인하시고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출향파는 얼마 전에 당시까지 추천했던 모든 종목의 매매 타점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말로만 앞세운 것이 아닌 실체가 있는 영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출향파 최선 5주를 함께 매매하시고 2019년 역사적 최고점에서 익절했었던 출향파의 차트 분석 능력과 HLB의 고점 대응 방안을 공유하시는 것은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HLB에서 익절로 엑시트하게 되더라도 고물가 시대의 은행이자는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결국 또 다른 종목에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을 만한 조력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 꾸준하게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2024년 1월 28일부터는 유튜브 멤버십 가입이 어렵다는 일부 회원들의 요청으로 유튜브 멤버십과 함께 카카오톡 멤버십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과 카톡 멤버십은 교차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고정 댓글로 안내드린 내용을 확인하시고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